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재 10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또 주변 지인분들 통해서 모유 수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하면서 힘든 점이나 모유 수유를 하면서 장단점 같은 걸 많이 물어봐 주셔서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남겨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제가 주변 지인분들 통해서 좀 많이 듣게 됐던 질문을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모유 수유하게 된 계기, 그리고 모유 수유의 장단점,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하면서 그만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를 낳는다면 모유 수유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봐 주셔서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본론으로 첫 번째로는 모유 수유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만으로 28인데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결혼도 빨리 하고 출산도 되게 빨리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임신했을 때부터 그 임신에 대한 증상이나 아니면 뭐 출산하고 난 증상,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한 번도 좀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임신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그리고 이게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봐서 좀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가슴에 젖이 찬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저는 사실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생각이 짧았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출산한 순간부터 가슴에 젖이 차는데 그 젖이 차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량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제가 주변 이제 친구들, 출산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이 젖이 차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비유를 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저희 이제 산모기 같은 거 물리면, 일반 모기 말고 산모기 같은 거 물리면 이게 막 딱딱해지고 그 딱딱하다 못해 아프잖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슴에 이게 뭔가 계속 젖이 밀고 들어오면서 막 차는데 내가 이게 빼내지지가 않거나 아기가 빨아주지 않고 젖을 짜지 않으면 계속 뒤에서 뭔가 젖이 밀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꽉꽉 차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전몸살이 오는 건데 제가 전량이 너무 많았어서 제 가슴에 대한 통증이 제 개인적으로는 출산보다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가슴이 그렇게 된다는 거에 있어서 충격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출산을 했던 사람이나 뭐 물어볼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문제는 물어봐도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라는 생각과 이제 기준들이 굉장히 다 달랐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렸던 결론은 가슴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아기가 잘 빨아줘야 되고 유축을 자주 하면 된다. 이렇게 제 마음이 이제 먹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전량도 많은데 3시간에 한 번씩 유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그때 이제 또 상황이 잘 빨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두보호기를 차고 있었고, 그래서 유두보호기를 차다 보니까 이게 잘 빨리지 않아서 제 마음에는 유두보호기 빨리 떼고 아기가 직수해주면 이게 끝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조리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사실 이게 3시간에 한 번씩 아기를 먹이는데 그 한 번을 분유를 먹이면 한 텀을 쉬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젖이 또 차기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이제 분유 먹일 생각도 아예 안 하고 무조건 아기가 직수해주길 바라고 또 잘 빨아주길 바라면서 계속 그냥 모유수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좀 아픈 일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됐는데
그 약을 먹으려면 분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막 분유를 먹이려고 조리원에서 먹였던 분유를 찾아가지고 막 먹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기가 분유를 먹으니까 분스토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로 갈아타지를 못했던 거죠. 제가 보충 수유를 했었더라면 분유를 아기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모유 수유만 하다가 분유를 먹이니까 이게 아기도 이제 속의 소화기관이 이제 받아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뭐 약도 못 먹고 하면서 그냥 아기도 모유를 먹는 게 편하고, 저도 그 아기가 아픈 걸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그냥 모유를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아기가 잘 빨아주고 또 짐도 뭐 사실 필요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완전 모유 수유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모유 수유를 할 생각도 없었고 완모에 대한 뭐 그럴 고집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완전 모유 수유를 하게 된 계기는 진짜 웃기지만 무지했던 것 같아요.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두지 못했었고, 그리고 가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 모든 상황이 맞물려서 좀 완모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유수유의 장단점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모유수유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면 일단 짐이 없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해도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차만 타도 차가 좀 막히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디서든 젖을 물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젖을 물리고 재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자다가 이유 없이 칭얼대거나 자주 깨잖아요, 그 어릴 시점에는.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젖 물리면 아기가 이제 바로 자거든요. 그래서 젖을 물리면서 재우는 그게 좀 가장 저한테는 큰 장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면역에 대한 부분도, 제가 분유를 먹인 아이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면역에 대한 거는 진짜 있는 것 같은 게, 감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오면서 크게 고생한 적이 없거든요. 뭐 특별히 외상이나 뭐 제가 실수해서 막 아기가 어디 다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은 있어도, 뭐 접종열 아니면 뭐 감기, 바이러스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병원 가는 일은 없어서 그 부분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유수유의 단점. 저는 사실 주변 지인들한테 단점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수유를 하니까 밖에서 수유실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 차를 바꿨던 가장 큰 이유가 수유할 데가 없으면 차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바꿔서 차에서 굉장히 수유를 많은 시간 동안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저처럼 전량이 많으면 밖에서 외출할 때 오히려 먹일 수 없는 상황이나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나 좀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조금 한 30분이나 1시간 텀을 좀 더 뒤로 두고 먹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가슴은 딱 이게 젖이 뇌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3시간을 딱 맞춰서 신기하게 젖이 딱 차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물리지 않으면 이제 젖이 또 차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딱딱해지고, 저는 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젖이 이제 줄줄 새는 거죠. 이제 여름에도 아무리 수유 패드를 해도 이제 옷 밖으로 이제 이게 진짜 물이 어디 새듯이 이렇게 젖이 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진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젖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유 패드를 진짜 이게 지금 제가 출산한 지 10개월이 넘어갔는데 수유 패드를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24시간 속옷을 착용해야 된다는 게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최대 단점은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분유보다 텀도 짧고, 그리고 아기가 엄마랑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유축 수유를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보충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진짜 직수로 완모만 하는 사람들은
애기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떨어지려고 해도 몸만 하면 3시간 텀이 오고, 근데 그렇게 계속 애기랑 붙어 있으니까 애기도 아는 거죠. 나는 엄마랑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기랑 떨어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첫 제대로 된 외출을 거의 7개월, 8개월 만에 한 6시간, 7시간 그 이제 이유식 하니까 그때 제대로 나가봤던 것 같고, 그전에는 진짜 그냥 애기랑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 시기를 또 넘겼던 건 내가 내 평생에 얘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버티면 버텼고 또 보내면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제가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애기랑 콕 붙어서 한 일단 기본 6개월은 이유식 할 때까지, 왜냐면 먹을 게 젖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6개월이 세 번째로는 모유수유를 그만할 뻔한 고비, 이건데 일단은 고비가 저는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알러지가 나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모유가 없으니까 얘가 뭔가 대체제가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힘든데 몸도 힘드니까 2배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알러지 약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진짜 알러지를 버텼고, 그러면서 진짜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게 또 이제 분유는 이제 다들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먹으면 푹 자잖아요. 근데 모유는 확실히 포만감이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표현하기로 분유는 우유 같고 모유는 이온 음료 같다고 막 표현을 하거든요. 뭐 애기들이 느끼기에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의 포만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잠을 이제 거의 못 자요. 그래서 애기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기가 새벽에 1시, 3시, 5시 이렇게 꼭 루틴처럼 깼거든요. 그래서 깨면은 꼭 진짜 젖을 물렸는데 거의 7개월, 8개월까지 진짜 신생아 루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진짜 좀 애기가 푹 통잠을 자줬으면 하는 거를 제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유식 하는 시점 전까지는 저는 계속 그냥 거의 신생아 때처럼 1시, 3시, 5시에 깨서 먹이고 달래고 트름시키고 하는 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모유수유 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유수유를 그만하고 싶었던 고비 마지막이, 제가 최근에 이제 사랑니가 났어요. 근데 사랑니가 매복인 거예요. 잇몸이 염증이랑 막 고름이라 해가지고 막 진짜 완전 만신창이가 됐고, 이빨도 계속 올라오려 하는데 이제 뼈에 막힌 매복이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끝나는 사랑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생제도 못 먹고 뽑지도 못하니까 이게 모유수유 끝나면 뽑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검색했을 때 모유수유부가 먹을 수 있는 항생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건데 이제 병원마다 다른가 봐요. 그래도 항생제를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애기한테 좋으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항생제 먹고 치료 좀 받으면 한 3일 만에 그냥 딱 이 염증이 낫거든요. 근데 이게 항생제를 못 먹고 제가 타이레놀 500으로 버텼거든요. 그래서 한 2주를 진짜 아무것도 못 씹고 진짜 생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사랑니 때 진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 고비들을 겪어오면서 사실은 분유로 갈아타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원했고 남편도 그러길 바랬고, 근데 이제 애기가 깼네요. 애기가 깼어요. 그래서 애기랑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랑니 때문에 제가 분유를 좀 갈아타려고 좀 시도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애기가 분유를
먹어줄 수 없었던 컨디션. 그러니까 아기가 분스토를 하기도 했고 아기 소화기관 쪽에 좀 분유가 맞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이미 심리적으로도 모유를 먹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분유가 먹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냥 모유 수유를 아마 12개월까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둘째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모유 수유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 남편이랑 둘째를 낳을까 말까에 대한 부분도 참 아직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힘들었어서 그냥 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면 저는 딱 마음을 정했어요. 모유수유는 면역에 대한 부분이 진짜 강점이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긴 할 건데 이제 혼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만 좀 푹 잘 수 있도록 분유를 먹이고 왜냐면 또 분유를 먹여야 또 제가 아프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또 진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완전 모유수유로만은 고집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둘째를 낳는다면 혼합수유를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기가 10개월까지 이렇게 잘 컸는데 이제 돌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편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으로 언제 또 얘랑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이렇게 착 붙어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모유수유 잘 해서 12개월 정도까지만 먹이고 이제 우유로 갈아타서 이제 나머지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던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봤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 개인의 그냥 어떤 모유수유에 대한 이야기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또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은희 안녕 해봐. 안녕!